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숨을 쉴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투자자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뉴욕 시장은 정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단순 반등이지만 아무튼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또 내용을 보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라든지 또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시그널이 전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날인 월요일 날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한 반등이었다. 의미 없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미국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그래도 출발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역시 예측한 대로 출발은 좀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오래 버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시장이 어떻게 버텨나가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여유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하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 당시에는 0.8% 정도 상승한 그런 상태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1% 이상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아주 맥없이 그냥 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900이 위협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밀렸다가, 또 중간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조금 이렇게 매도 강도를 줄이니까 다시 좀 회복이 좀 됐었어요. 그렇게 되다가 2,920 근처에서 이렇게 놀다가 마지막 종가에서 다시 확 밀리면서 결국은 오늘 2,908.31, 어제보다 1.82%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했죠. 시장은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이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코스닥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반대 매매에 관련된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오늘 어제보다 3.46%가 하락한 992.3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794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이제 개인은 1,76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46억을 순매수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538억 순매도를 했고, 개인도 907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135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얘기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리죠. 암호 화폐를 이제 그렇게 부르죠. 디지털 자산, 크립토 커런시. 이쪽에 관련주들이 좀 아침에 좀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5만 1,000달러를 돌파한 것도 영향이 있고, 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를 공식으로 얘기했고, 또 미국의 SEC, 우리로 말하면 감독원 같은 데죠. 거기서 비트코인 ETF 이거를 이제 4분기에 승인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 수장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리 말하면 감독원장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굳이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것을 뭐 금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움직인 것 중에서 아시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는 약간 원거리의 그 디지털 자산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어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회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겠습니다. 상생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읍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되고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오늘 네이버 2,500원, 카카오 2,000원 오르는 거 뭐 오른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늘은 좀 그랬다 하는 게 이제 조금 의미 부여를 받을 수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것들도 보면 오늘 그렇게 좀 어제보다는 좀 이렇게 그 힘이 좀 빠진 것 같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것도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쪽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이 하락하면 거기에 다 이제 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사겠어요? 뭐가 움직인다 그래도. 그러니까 추진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랬다가 하루 견디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뭐 이슈건 아니건 뭐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런 시장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빨리 시장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뭐 여러분 아시지만 시장은 병상에 이미 누워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쫓아가서 한 번 더 마치 그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버게로 그냥 확 얼굴을 눌러버리는 환자의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무슨 놈의 시장이 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인플레이션 등등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올라도 물론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린 또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자들 분들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상황에 들면 저도 많은 경험을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죽을 만큼 아프죠. 지금 이제 심정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야지 이게 이겨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왜 그럼 외국인들이 오늘 보면 뭐 현선물 다 갖다가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도대체 파냐? 그러면 아니 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버린 거냐? 한국을 포기하는 거냐? 뭐 이렇게도 이제 오늘 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을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되게 심플해요. 이거 하는 게 그냥 책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 이입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팔아야 된다. 해외 시장 이머징 마켓에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황이 바뀌면 또 돌아올 거예요. 되게 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별로 이제 감정이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파는 거냐? 한번 따져보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냥 이거는 단순한 반등이었다. 그거는 이제 뭐 다 알잖아요. 이미 알아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의 반등이 우리 시장에 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이되고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뭐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지만
지금 이제 유럽이 굉장히 심했다가 이제 그게 미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거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기채 부분의 수익률이 급등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전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정치권도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부채 상환 협상 이런 게 계속해서 교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말씀드렸듯이 뭘 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니네 뭐 1조 5천 뭐 무슨 예산 이거 줄여. 이런 이제 딜을 하고 뭐 이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바이든 정부가 아주 희망차게 뭔가 실시하려던 그런 이제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이제 뒤죽박죽 돼서 스케줄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예. 미국이 무슨 그런 거를 막 해야 이제 미국이 수출 많이 하는 국가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오늘 뉴질랜드가 25bp 금리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0.25%에서 0.5%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정책에 얼마큼 긴축하냐면 아니야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에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시장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확실하면서도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근데 왜 우리는 오늘도 그냥 패냐?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2.5%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측건데 뭐 한 2.4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거에다가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수급을 살펴보면 신용담보 부족, 이게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매물이 나오면 또 매물이 부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거는 금액이 뭐 몇백억이 뭐 반대 매매 물량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 매매는 강제 매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꼭 팔리는 가격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툭툭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 거에 걸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다 이제 뭐 좀 오늘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뭐 이건 뭐 그냥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는데 한 400억 가까이 연기금이 오늘 같은 날 팔았어요. 예. 그 뭐 예전에는 주가가 너무 비싸서 줄인데 오늘은 이제 떨어져 줄이네요. 근데 뭐 원래부터 뭐 별로 기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씩 해결되려면 이게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간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엔 이번 달 후반은 돼야 이게 무슨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정말 자넷 옐렌 장관 얘기처럼 10월 18일에 미국의 민주공화당이 딱 합의를 해서 부채 상환 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예하는 거를 딱 통과시키면 그거는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 이 사람들이 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이런 거 막 급등하고 이런 게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중국어로만 할 수 있잖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됐어요.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효율이 있었다고 하는 에너지는 다 탄소를 발생시키니까 그거를 묶어놓고 이제 다른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새로운 이제 에너지, 뭐 소위 말하는 태양광, 풍력, 뭐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수소 에너지 뭐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효율 면에서는 완벽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경기가 되살아나고 이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기존에 뭐 증산을 하던가 원유를요. 뭐 그래야 되는데 또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거 괜히 증산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거 너무 과잉이 돼 갖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증설도 못 해요.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잖아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드는 이상한 거가 지금 이제 막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전기를 수소로 만들 때 그 전기는 어디서 갖고 오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겪어야 인류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탄소 중립의 그런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건 이제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확실히 증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롭게 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은 아직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중국도 호주하고 뭐 석탄을 안 사와서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중국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탄소 중립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먼저 하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에너지 이제 그 탄소 중립 쪽에 있는 거 아직 효율이 안 올라왔는데 근데 마침 이제 중국의 수력은 또 강수량이 적어서 그렇고 또 풍력은 바람이 안 불어서 그쪽에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신생 에너지들은 그런 여러 가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이제 에너지 쪽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유가 올랐으니까 유가 어제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어제는 뭐 WTI 79 거의 이제 80달러에 육박하고 이미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는 82불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돌아봐도 이렇게 쉽게 시장이 확 전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로 문의해 주시는 질문 중에 많은 게 언제 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살까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질문을 분석해 보면 어디가 저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저점을 기술적 분석으로 측정해 낸다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추세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점쟁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럼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발짝 이번엔 늦게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돌아섰다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시장의 시그널이 어떤 거냐. 시그널이 여러분 뭐 같아요? 이렇게 어제 미국 시장 돌린 것 같이 이렇게 반등하면 이건 반등이에요. 그냥 반등. 근데 시장이 다시 정리돼서 재상승으로 가닥이 잡으면 그 시작할 때 시장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강한 추진력이 아니면 이 시장을 한꺼번에 돌려 세울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로켓이 막 처음 추진할 때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빨리 올라요.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리고. 근데 뭐 어저께 빠진 게 예를 들어 10인데 오늘 뭐 5도 못 오르고 그건 반등이에요. 그냥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율 반등이 이렇게 이제 심하게 시장이 눌리면 자주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자꾸 거기서 매수를 하면 실탄만 없어지는
거죠. 신청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우리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아무리 추워도 밖에 안 나간다. 영하 20도나 30도나 15도나 10도나 춥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섣불리 지금은 매수를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뭐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그런 타이밍은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매수는 조심하고 반등이 나오면 이건 제가 반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 기조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 그게 이제 만약에 갖고 계신 것 중에 수익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수익권만큼 잘라서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이 완전히 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싫든 좋든 우리는 당분간 추운 겨울을 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억지로라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확 그냥 매수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 생길까 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죽을 만큼 아프죠. 근데 아파도 이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대 맞이나 12대 맞이나 그냥 아픈 거 똑같아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버텨야 되고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11월이 될지 10월 말이 될지 뭐 더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대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지는 반등 말고 그런 그 상승의 날이 또 하루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우리 기다려야 하는 거지 지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고 오늘 이제 보니까 환율이 1192원 30전이에요. 오늘 3원 60전이 또 그 원화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1200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제 어제 좀 제자리 걸음하더니 오늘 다시 또 환율이 또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한 1200원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무슨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고가 나 있는 거죠. 거의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도면 이게 장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혀서 돌아섰을 때 굉장히 좀 외국 투자가들이 빨리 유입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폭제 효과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암울하고 어둡고 뭐 죽을 만큼 아프고 하지만 또 전혀 그런 희망적인 거를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못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또 우리가 다시 상승하는 날이 하루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백만금인 당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좀 견뎌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도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